자, 요즘 시장 지수가 참 잘 올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 상승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 최석원 부문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마다 하반기 오를 것 같으세요라고 여쭤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요즘은 모든 분들이 다 오른다고 하시니까 네네. 좀 겁나는 부분이 있는데 오르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배경이 뭐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결국 기업이익이 늘어날 만큼 경기 확장이 지속되느냐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경기 확장이 지속될 거다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경기 확장이 좀 불균형적이고 일부 섹터 위주로 왔다면 네. 그게 아마 이쪽 부분은 조금 기존에 좋았던 부분은 조금 수그러들더라도 다른 부분들 정상화해야 될 부분들이 워낙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경기 확장이 아마 이어질 거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 확장이 된다는 거는 기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거고 기업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지수의 폭은 네네. 점점 이제 여력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어느 정도 선까지 보고 계실까요? 예,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르고 이게 계산으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네. 예,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의 적정성 문제도 그렇죠. 있고 네. 금리의 변동성 문제도 있고 또 기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ROE라든지 기업들의 ROE죠 하고 금리의 수준, 그 다음에 요구되는 어떤 그 요구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걸로 봤을 때 일단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의 경기 확장 속도 하에서는 네. 한 3,500 정도까지는 올해 하반기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러면 떨어진다는 얘기냐?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은 그건 우리는 미래의 일이고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 네네. 그래서 경기 확장이 내년 말까지 계속 연장이 되고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러면 당연히 더 지수의 폭은 네네. 상향될 수 있겠죠. 예. 혹시 최석원 부본장께서는 이런 시장 환경을 과거에도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이제 지수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네. 다들 부담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경기 확장이 진행되는 동안에 장기간 주식의 상승 트렌드가 이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이게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예. 이제 작년부터 시작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불안해지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과거에 어땠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굳이 예. 그냥 가격 올라간 것만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서. 과거에 우리가 몇 차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너무 또 오래된 얘기들이라 다 기억이 나실는지 안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 두 번의 고비라기보다는 계기들이 있었죠. 네네. 그때가 이제 88 올림픽 전후 그건 이제 워낙 오래된 얘기네요. 네네.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 IMF 외환위기 맞았잖아요. 네네. IMF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에 굉장히 나빴죠. 상황이 나쁜 그렇죠. 이후에 주가의 상승 추세를 보면 그 이후에 한 번에 이제 굴곡이 있었습니다만 네. 굉장히 장기간 상승세를 가져갔어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아주 나빠진 데에서 결국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냐의 문제이잖아요. 네. 나빠진 상태에서 회복이 되더라도 이번에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도에 굉장히 성장이 나빠졌죠. 네네. 그래서 GDP가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올해 굉장히 성장률 높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네.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이게 과거 평균적인 성장을 지속했던 것보다 사실은 전체 GDP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회복이 되는 시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간이죠. 회복이 되는 기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2분기로 우리가 저점으로 봤을 때 그때 이후에 내년 중반까지면 벌써 1년, 2년 가까운 어떤 그렇죠. 회복 기간이 나타나는 거고 네네. 증시도 그거에 맞춰서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올라가는 모습들이 과거에도 있습니다. 너무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걱정을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예, 모멘텀 측면에서 봐서는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 남아 있다고 보시는 게 더 맞는 상황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 변수를 따져 보자면 금리가 조기에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변수,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변수 이런 예.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솔직하게 네.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심지어는 그 방역 당국이 됐든 아니면 네네. 연구하는 분이 됐든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우리가 사전에 경고할 수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고 확답을 내리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지 큰 어떤 흐름으로 보면 지금은 그 바이러스도 저항하는 구간, 우리 주가에서 저항하듯이 네네. 바이러스가 결국은 막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이거를 극복하려고 나서니까 어떻게든 모양을 바꿔서 하려는 이런 모습이지 네네. 이게 새롭게 뭔가가 막 이렇게 나타나서 뭐 코로나가 아니라 뭐 또 다른 형태 이런 거는 아니라고 이제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 또 우리가 바로 직전에 겪어봤잖아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것인지 그런 네네. 걸 보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좀 이전보다는 작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금리 인상, 뭐 통화정책 변경 문제는 계속 문제죠. 네. 계속 문제긴 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중앙은행이 과연 실패할 거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좀 이 구루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중앙은행조차도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니들 이러고 있으면 계속 물가 오를 거고 니들 나중에 되면은 이 금리 빨리 막 올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있었던 실수들이 많이 이렇게 체화가 돼서 어찌 보면은 통화 정책의 변경도 좀 세련되지지 않았나 네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걸 반드시 실패할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시장이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궤적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네네. 중앙은행이 경제와 자산 시장을 꺾고 뭔가 이거를 막 이렇게 억누르려는 그게 네네.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안정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게 이제 이 중앙은행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방식이 예전보다 훨씬 잘게 잘라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변수고 우리가 계속 관찰해야 되겠지만 네네. 지금 기본 시나리오를 중앙은행은 실패했어. 그래서 하반기에는 완전히 한번 큰일이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도 우리는 시장을 상승 방향 쪽으로 열어두고 접근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연 그 국내 시장에서 업종별로 보자면 어느 업종을 좀 주목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우리 MTN에서도 그렇고 여러 이제 채널을 통해서 네.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굉장히 막 빠르게 바뀌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네. 미국 금리가 내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기술주 이런 쪽이 막 또 올라가는 네네.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걸로 완전히 이렇게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조금 뭐 세상 일이라는 걸 모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권유하고 추천하는 방식은 성장주는 성장의 관점에서 일부를 갖고 있어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소외되지 않고 갈 수 있다 네네. 이거고 좀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되는 사이클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걸로 보면 네. 바꿀 때 기준이 되는 어떤 그 기업 이익의 증가가 어느 쪽에서 나타날 거냐. 네네. 지금은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제품 소비를 늘리는 데 따른 어떤 제조업체들의 수혜였다면 네네. 앞으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건 서비스와 컨택트 산업 쪽이라고 네. 봐야 될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레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상반기 때 특히 1분기 때 제조업 쪽에 있어서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그 서프라이즈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하반기 때는 아마 그 서비스업 쪽에 특히 이 연말로 갈수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아마 시장이 반영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업종 쪽으로는 그 소비재 뭐 또 이런 컨택트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레저나 여행이나 이런 쪽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나 아니면 소비재 쪽, 특히 네. 내수 소비재 쪽에서는 이제 경기 리오픈되면서 잠깐 반짝 소비가 늘어나고 또 이게 좀 이게 둔화되는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할 네.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아니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할 거고 그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바깥 활동할 거고 이런 생각으로 좀 귀결이 되다 보면은 얘네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업종의
상승 추세가 꽤 오래 연결될까? 네, 라는 네.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혹시? 그거는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네네. 사실은 올해로 이 사람들의 어떤 보복적인 소비 네네. 행태가 특히 보복적인 이 여행 행태죠. 뭐 또는 레저 행태 이런 것들이 바로 꺾일 거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지연이라기보다는 연장될 가능성이 네네.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제품 소비하고는 좀 달라요. 제품 소비는 사실 내구재 사이클하고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내구재를 집중적으로 샀어요. 언택트와 관련된 내구재들을 특히 많이 샀어요.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둔화되는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국별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이연되는 효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엔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소비와 관련된 부분 또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보복적인 이 행태들이 아주 조금 나타났다가 바로 끝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텐데 삼성전자, LG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잖아요. 자, 이번에 실적 시즌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은 제가 제일 잘 모르겠는 게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미 우리는 다 반영을 해놨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서프라이즈가 날 거냐 안 날 거냐 이런 전망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굉장히 꾸준히 좋아지는 실적이 나오고 있을 거다. 그 중에는 어쨌든 이게 상향 조정되면서 계속 좋은 상황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확률도 높아지는 그럼요. 거죠. 네. 이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경제 지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수출 네네. 지표입니다. 수출이 지금 6월에도 거의 40% 가까이 네. 이 상승을 했는데 4, 5, 6월 그러니까 2분기가 다 수출이 굉장히 좋아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많은 코스트 커팅 그 노력들도 기울였다고 보면 실적이 나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게 아마 제조업 쪽에서는 특히나 2분기, 3분기에는 조금 그게 좀 잦아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네네. 2분기까지는 상당히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반면에 소비나 이런 건 지금 당장 막 좋아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네네. 소비라고 했을 때 컨택트 소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계속 그렇죠. 좀 묶여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아마 우리 원래 예정보다는 좀 늦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방역과 관련해서 이 거리두기나 이런 거 완화가 분명히 올해 3분기, 4분기에는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그때 아마 실적에 이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사실 듭니다. 시장의 스마트머니는 지금 좋았던 것, 그러니까 2분기 좋았던 것보다는 3, 4분기 좋은 것을 더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선호도도 네. 그러면 소비재 쪽으로 좀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거를 또 제가 권하고 있는 거이기도 네네. 하고요. 이제 2분기와 관련해서 그럼에도 봐야 될 거는 말씀하신 대로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수도 네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 정도까지는 반영을 해놨지만 네. 서프라이즈가 나면 추가적으로 좀 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큰 흐름과 방향으로 보면 섹터에 대한 로테이션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고 이제 성장주와 관련해서 보면 그거는 이런 저런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목표 자체가 네네. 장기 성장성이니까 그거에 맞춰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출발 성공 투자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